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중국 볶음밥 맛의 비결 1500년 만에 미국 과학자가 풀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볶음밥의 역사는 6세기 수나라 시대까지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입에 착착 달라붙는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의 비결에 대해서는 그저 중국집 주방장의 현란한 웍질 덕분에 재료에 불맛이 골고루 입혀진 데 따른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왔습니다. 사실 어지간히 한가한 인생이 아니고서야 그깟 중국식 볶음밥에 무슨 대단한 과학이 들어있다고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해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2월 마침내 중국 볶음밥 맛의 비결이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팀에 의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한바탕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조지아 테크 기계공학과는 2019년 분야별 세계 대학 평가 랭킹에서 12위를 기록한 명문 학과입니다. 조지아 공대 기계공학과와 중국 볶음밥 도대체 얼마나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얼핏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볶음밥 연구를 주도하고 연구 결과를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간하는 인터페이스에 게재하는 데 성공한 이는 미국에서도 괴짜 과학자로 유명한 조지아 공대 기계공학과 데이비드 후 부교수입니다. 데이비드 후 교수는 1979년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요즘 들어 여전히 중국어를 배울 정도로 중국어는 서툴지만 중국 볶음밥의 비밀을 캐보겠다고 뛰어들 만한 역사적, 출신적 배경은 충분히 있는 셈입니다. 인터페이스에 실린 논문을 읽어보면 볶음밥의 비밀, 정확히는 요리사들의 웍질에 담겨있는 물리학을 구체적 수치와 그래프를 동원해서 상세하게 분석해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학자들은 그저 숟가락 들고 볶음밥을 즐길 줄만 아는 일반인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발상도 특이하고 전개 방식도 너무 다릅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대만을 직접 방문해서 경력 20년 이상의 요리사 5명이 볶음밥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비디오로 촬영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요리사들이 사용한 웍은 무게 1.4kg에 직경 39cm, 깊이 13cm 크기였습니다. 요리사들은 평균 2분 동안 276번이나 웍을 전후 상하로 움직여가며 밥과 돼지고기, 당근, 옥수수 등 재료를 1200도의 고온 속에서 태우지 않고 조리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 동안 276번의 웍질, 즉 평균 0.3초의 1에 2.7 플러스 마이너스 0.3Hz의 속도로 웍을 재빨리 움직인 것이 바로 중국식 볶음밥을 맛있게 만든 숨겨진 비결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로봇이 조리한 볶음밥이 왜 인간이 만든 볶음밥 맛을 능가하지 못했는가라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해명된 셈입니다. 2015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문을 연 로봇 치킨 스파이스는 MIT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던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4명의 대학원생들이 2,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아서 만든 자동화 로봇 식당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해서 3분 이내에 인도 볶음밥, 모로코 볶음밥 등을 단돈 10달러 이내 가격에 내놓습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의 주머니와 건강을 함께 생각한 요리사 없는 주방을 구현한 신개념 레스토랑으로 장차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맛이었습니다. 웍은 가스불이 아닌 인덕션으로 조리하는 데다 조리 속도도 0.5Hz로 요리사의 6분의 1 속도에 불과했습니다. 꼭 2% 부족한 맛이었습니다. 2014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문을 연 또 다른 자동화 로봇 식당 루이 역시 웍의 속도는 2Hz로 역시 요리사의 3Hz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중식당 주방을 지키는 인간 요리사가 요리 로봇보다는 손맛, 입맛에서 우위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중국 볶음밥의 비결을 알아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볶음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복잡한 설명 다 생략하고 그저 백종원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미원이라 불리는 마법가루 한 숟가락이면 끝입니다. 구태여 1200도 뜨거운 가스불 앞에 서서 손목 부러져라 바쁘게 웍질을 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탱글탱글 감칠맛 나는 볶음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맛, 할머니가 해주던 그리운 맛의 실체는 사실 거의 대부분 바로 이 마법의 하얀 가루 덕분이었습니다. 고구려를 침공했던 수양자도 즐겼다는 중국식 볶음밥. 1500년 넘게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그 맛의 비밀을 풀어낸 이는 매일같이 볶음밥을 끼고 사는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중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후 교수였습니다. 미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토양과 자유로운 학문 연구 분위기가 세계적 명문 조지아 공대 기계공학 교수가 비싼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볶음밥의 과학을 풀어내고
세계적인 학술지의 일을 개재토록 이끈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발간하는 영국 왕립학회의 온전한 명칭은 자연과학 진흥을 위한 런던 왕립학회입니다. 그러나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통상 왕립학회로 줄여서 부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이 학회의 회원이었고 이제까지 8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관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그저 볶음밥 레시피를 실어주는 그저 그러한 과학자들이 아닌 셈입니다. 올해 41살이 되는 데이비드 후 교수는 독특하고도 자유분방한 사고를 지닌 과학자입니다. 노벨상을 패러디해 만든 이그 노벨상, 더 이그 노벨 프라이즈를 2015년, 2019년 두 차례나 수상했습니다. 웃고 그리고 생각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991년 출범한 이그 노벨상은 매년 9,000개의 논문을 심사해서 10개 팀을 선정하는데 대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연구에 몰두한 과학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과학적 의미가 아주 없거나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령 안드레 가임은 개구리에 강한 자기력을 줘서 공중부양시키는 실험으로 2000년도 이그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10년에는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발견해서 진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후 교수의 이그 노벨상 수상 역시 과학적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포유류가 1회 소변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1초라는 연구로, 그리고 2019년에는 웜뱃은 왜 정육면체 형태로 똥을 눌까라는 연구로 무려 두 차례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 데이비드 후 교수는 종종 쓸데없는 연구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과학자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2016년에 제프 플레이크 아리조나 공화당 상원의원이 작성한 미국인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가장 쓸데없는 과학연구 20건 중에 무려 3건이 데이비드 후 교수의 연구 실적이었습니다. 3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는 젖은 털을 털어내기 위해 몇 번이나 몸을 흔들까? 다람쥐와 뒤형물 중에서 누가 더 털이 많을까? 경주마가 오줌을 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등 그리 시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연구에 무려 300만 불의 정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도 열을 받았지만 비난의 대상이 된 데이비드 후 교수도 열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는 모두 실질적 활용이 가능한 과학적 연구 업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원의원의 과학에 대한 오리애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데이비드 후 교수는 화학자, 기계공학자, 그리고 로봇공학자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TV에서 한 번쯤은 개미들이 서로 뒤엉켜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BBC 다큐멘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브라질 판타날에 총수가 나면 붉은 불개미 파이어 앤츠들이 서로 다리와 다리를 연결해서 군집을 뗏목처럼 만들어서 전체 집단이 안전하게 떠내려가는 장면입니다. 데이비드 후 교수가 바로 이 불개미의 비밀을 파헤친 과학자입니다. 그는 또 포유류가 지닌 속눈썹의 가장 적절한 길이가 눈동자 폭의 3분의 1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는 눈동자 표면의 수분을 유지하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적의 길이를 찾아낸 것입니다. 데이비드 후 교수가 중국 볶음밥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한 것도 실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웍을 사용하는 중국 요리사의 64.5%가 어깨관절 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들 요리사 9명 중에 1명은 이 질환으로 직업을 포기한다라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그는 향후 요리용 자동화 로봇 확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맛의 구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볶음밥의 물리학적 분석을 시도했다고 논문 말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개가 털을 말리는 동작 역시 이를 세탁기에 응용하면 엄청난 에너지 전략이 가능하며 속눈썹에 대한 연구는 태양광 패널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 개발에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지아 공대 교수가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아무 소용도 없는 연구에 쏟아부었을 리는 없습니다. 단지 일반인이나 정치인이 보기에 우선순위 설정이 조금 부적절할 뿐 어느 황당한 연구가 시간이 지나면 인류의 편익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과학 업적이 될지는 섣불리 속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후 교수는 미국에서 화학자로 연구에 몰두하던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가 오늘날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고 놀라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학문 연구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통제와 감시를 내세워 전 국민에게 획일적 사고를 강조하는 중국이라면 호주에 사는 유대가 동물 웜뱃의 똥 모양은 왜 정육면체일까에 관심을 둘리도 연구 자금을 지원할 리도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발전과 군사적 우위 유지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절취하고 카피하는 데 주력할 뿐입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세계는 중국 공산당의 비상식적 관행을 더 이상
지켜보거나 묵인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인에 대한 학생 비자, 교환학생, 교환교수 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테드 크루즈, 릭 스카트 등 상원 의원들은 중국이 코비드-19 백신 기술을 절취하고 방해하려는 기도가 있다면서 소위 코비드-19 백신 보호법, COVID-19 백신 프로텍션 액트가 명명된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법안의 요지는 국토안보부, 국무부, 미 연방수사국 FBI가 학생 비자인 F, J, M 비자를 지니고 코비드-19 백신 개발 활동에 참여 중인 모든 중국인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말이 백신 보호법이지 실제로는 미국의 대학, 병원, 연구소 등 거의 모든 과학기관에 근무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시 법안과 다름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대학과 연구소들로서는 미국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중국인들의 퇴출은 이제 점차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어설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전 세계를 분노로 몰아넣었고 중국은 이제 선진국들의 높아가는 이민, 유학, 기술 장벽 앞에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은 대규모 내수 진작과 자체 과학 인력 양성 그리고 막대한 자금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간 미국에서 중국으로 첨단 기술을 제공했던 핵심 채널이 차단되는 순간 시진핑의 과학 굴기, 군사 굴기는 먼 훗날의 일, 아니었지만 영원히 오지 않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미국 과학자 데이비드 후 교수는 중국 볶음밥에 숨어있는 맛의 비결을 1500년 만에 풀어냈습니다. 자유로운 미국의 교육, 과학 풍토가 이뤄낸 놀라운 과학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 미국의 보스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차마 속을 들여다보기 힘든 중국집 주방을 보지 않고도 로봇들이 3Hz의 속도로 힘차게 웍을 움직여서 만든 맛있는 볶음밥을 맛볼 수 있게 될 모양입니다. 과학이 힘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도 미국에서 나고 자라면 미국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